여러분, 평생을 자식 키우고 살림하며 혹은 직장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게 낙인데 가끔은 그 즐거워야 할 모임이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죠.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활짝 웃으면서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라며 걱정을 가장한 독설을 내뱉거나 명절에 모인 친척이 대뜸 자식은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애는 이번에 좋은 차 뽑았다던데 라며 묻지도 않은 비교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혹은 나이 먹고 속 좁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셨을 겁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는데도 겉으로는 그러게 세월이 야속하네 라며 애써 농담으로 받아치셨겠죠. 진짜 비극은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겨진 시간에 시작됩니다. 조용한 거실에 앉아있으면 아까 그 사람의 무리한 말투와 비아냥거리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왜 나는 그때 바보같이 웃어만 줬을까?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까? 하는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 자책감은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무례함보다 더 아프게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어른답게 허허실실 넘겨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늘 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참아준 그 무례함이 정말로 관계를 지켰나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의 배려를 만만함으로 우리의 침묵을 동조로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그들은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말해도 화를 안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깊숙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투성이가 된 내 마음과 깎여나간 자존감뿐입니다. 이제는 그 울타리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천박한 싸움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 같은 품격 있는 시니어들에게 어울리지 않죠. 대신 얼굴 붉히지 않고도 거기까지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우아하게 선을 긋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른의 위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지만 사실 타인의 인성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쓰던 과도한 예의를 조금만 떼어내어 소중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데 써야 합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몰랐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상이 단단하고 따뜻한 위로이자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우아하고도 강력한 대처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왜 하필 우리에게 그런 가시 돋친 말을 내뱉는 걸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아주 초라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내면은 열등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가 충분히 빛나지 못하니 남의 빛을 꺼트려서라도 자기가 더 밝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특히 시니어 세대의 관계에서는 친밀함이라는 가면이 무례함의 도구로 자주 쓰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니 혹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상대의 자존감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관심이나 조언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세월 관계를 중시하며 살아왔기에 그 무례함을 친하니까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하며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얼어붙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의 깊은 배려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색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나 하나만 참으면 다들 즐거울 텐데 라는 생각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그 인내가 상대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학습시킨다는 점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던진 돌에 상대가 아파하는 기색 없이 허허 웃어주면 그것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의가 무례한 괴물을 키우는 영양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어온 참는 자의 비극입니다. 무례한 대화의 이면에는 권력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서열을 확인하려 듭니다. 자식 자랑을 은근히 섞거나 경제력을 과시하며 나를 위축시키는 행동들은 사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하는 유치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당황하거나 기분 나쁜 기색을 숨기려 애쓰는 순간 상대는 승리감을 맛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상처받지 않은 척 억지로 웃어주면 상대는 자신의 공격이 정당했다고 믿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는 이 불공정한 줄다리기를 끝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관계는 서로의 심리적 경계선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에도 울타리가 있고 나라에도 국경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절대 타인이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선을 너무 낮게 두었거나 혹은 상대가 선을 넘고 들어와 내 거실 한복판을 어지럽혀도 손님이라는 이유로 차를 대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의 공간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말이죠. 이 선을 긋는 행위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모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가장 모진 것은 상처받은 나 자신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무례한 지인의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하루를 망치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며 밤잠을 설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방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례한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실제로 그 무례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우아하고도 단호한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비장의 무기는 바로 3초의 침묵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던졌을 때 당황해서 바로 대꾸하거나 억지로 웃지 마세요.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그저 가만히 하지만 아주 차분하게 상대의 눈을 3초간 응시하는 겁니다. 이 짧은 정적은 생각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스스로 당황하게 되죠. 이때 표정은 화난 표정이 아니라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묻는 듯한 무표정이 가장 좋습니다. 침묵으로 기선을 제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공을 상대에게 되돌려주는 역질문입니다. 너 왜 이렇게 늙었니? 혹은 자식은 아직도 소식이 없어? 라는 무례한 질문에 굳이 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말씀은 저에게 어떤 뜻으로 하신 건가요? 혹은 그게 지금 우리 대화에서 왜 중요한가요? 라고요.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당황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요구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질문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아니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지 라며 꼬리를 내린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상태를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술인 아이메시지, 즉 내 감정 전달하기입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저 사실만 말하세요.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좀 불편하네요. 혹은 제 개인적인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오늘은 우리 즐거운 이야기만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목소리의 톤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끝을 흐리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가 상대의 무례함을 뚫고 들어가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친근함을 무기로 끊임없이 선을 넘는 지인일 겁니다. 그럴 때는 조건부 긍정을 활용해 보세요.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 주제는 내가 좀 예민해서 다음부터는 안 꺼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가 호의를 가장한 비록 가식적인 말이라도 일단 인정해 주되 내가 허용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이정표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결코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 대문을 잠그는 주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대문을 잠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주는 말에 웃어주지 않는 것, 무례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당당함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무례한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와 품격은 그 누구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애쓰지만
사실 그들이 깎아내리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격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들을 내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마세요. 그 말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처럼 그저 허공으로 날려보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배운 대처법을 실제 상황에서 써먹으려 할 때 처음에는 가슴이 떨리고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말은 좀 불편하네요. 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낸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한 성벽처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예의를 아껴서 나를 아껴주는 진정한 인연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무례한 사람들과의 감정 소모로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의 평온한 호수에 돌을 던지려 할 때 그 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소 지으며 뒤돌아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비굴한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통찰하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의 우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한 발걸음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여러분의 상처의 작은 연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은 이 영상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누구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빛나고 평온할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